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맞습니다. 내용이고요. 네. 예, 그리고 재판관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맞으시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적 있으시고요. 예. 예, 다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답변한 사실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어서 그 2022년 대선 관련해서 단일화 관련 답변 관련입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답변이고요. 예. 그 아래 이와 같이 답변한 사실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랫부분도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 부분도요. 예. 다음으로 증거 817번 기록 11,704쪽 2025년 4월 26일자 데일리안 한동훈 왜 계엄 해제 참여 안 했나 안철수 차고 있었다 기사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증인 2025년 4월 2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에 참석하신 적 있으시죠? 예. 당시에 한동훈 후보의 질문 중 증인께서 그날 문자만 4개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문자였다라고 답변한 사실 있으시죠? 예. 근데 사실 누가 당사로 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보통 의원총회를 할 때 이것이 당대표가 소집한 것인지 원내대표가 소집한 것인지 거기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정확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냥 의원총회를 위해서 당사로 오라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이어서 또 답변으로 당사에 가보니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국회로 갔다. 경찰들이 막고 있어서 그들을 피해 멀리서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다라고 답변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2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기서 둘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둘이 소통이 되는 줄 알았다라고 답변한 사실 있으시죠? 아이, 그건 당연하죠. 예. 네, 이어서 추가 증거 64번, 추가 기록 6495쪽, 2025년 4월 26일 KBS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자 토론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거기 제가 드리지 가보니까,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 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저는 두 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줄로 알고 거기에 있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의원님, 안 후보님.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 합니까? 오셔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차 탄핵 가결에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탄핵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중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재생하고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증인께서 토론회 당시 이와 같이 답변하셨고 그대로 영상으로 기록된 게 맞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신문사항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증인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갑에 출마하여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시죠. 네. 통상 4선 이상 국회의원을 중진 의원으로 분류하고 별도로 중진 의원 간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된다는 안 말씀이시죠?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언제부터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전에도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전후로는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자, 증인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하려다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지요. 답변 네. 제20대 대선 직후 증인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셨죠. 네. 2022년 4월경에는 증인이 소속되어 있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게 되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개시되었는데 증인은 당시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이었던 것이죠. 네. 증인 2022년 5월 10일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는 원외에 있다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6월 초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열리고 그때 당선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그 삼선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인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휴대폰 등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 두 번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받는 정도지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서로 통화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증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저녁 회동을 하기도 했죠.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 저녁 회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 드린 질문입니다. 예. 혹시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으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예. 2024년 11월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변경된 번호도 알고 계신가요? 변경된 번호는 알지 못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개시 이후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었나요? 그냥 짐작할 따름입니다. 짐작 내용은 어떻게 되시죠?
뭐 저 소위 저 일반인들 표현에 의하면 뭐 친윤계 의원들이라고 하는 뭐 그분들과 주로 통화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러지고 나서 2024년 5월 9일경 피고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소속 중진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께서는 원내대표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당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예, 예. 자, 증인께서는 피고인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소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구태여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원내대표였던 피고인은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파를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총회 때 뭐 이야기들을 가끔씩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원총회 외에 다른 뭐 대화 자리나 모임 같은 데서는 따로 전달한 적은 기억은 안 나시나요? 따로 그렇게 저 뭐 중진 의원 예를 들면 중진 의원 모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대통령님의 의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당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24년 8월경부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저 김민석 저 전 총리가 한두 번 그때 여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런 계엄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를 한 기사를 접하고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계엄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인식은 하셨던 거네요. 기사를 통해서. 예, 한두 번 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